구문, 정독, 중등 영문법에서 7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또는 명사를 뒤에서 설명해 주는 구조들에 대한 공부를 해봅니다. 그 제목에는 분사만 나와 있지만 명사를 설명하는 구조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나오죠. 자, 근데 이 명사를 수식하고 설명해 주는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한국말은 보면 뭐뭐 하는 명사라고 앞에서만 수식 구조가 붙지만 영어는 이 수식 구조가 명사 뒤에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서술형에서 영어의 어떤 어순과 구조로 이 문장을 써야 하는지 한국말을 보고 그 구조적인 판단이 안 되는 친구들은 영어에 대한 수식 구조, 영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공부가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빨리 익혀야 돼요. 그래야 학년이 높아질수록 서술형이라는 게 우리한테 무기가 돼줄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한국말을 이제 한국말의 어순을 그대로 둔 채로 영어로 단어를 뭐 대입해서 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영어식의 어순과 구조로 완전히 그 문장을 바꿔놔야 돼.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명사에 대한 수식 구조가 되죠.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로 바꿔놓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who나 which나 that 같은 관계 대명사, 또 난이도가 높아지면 관계 부사,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이제 이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면 동사 형태가 능동은 ing, 수동은 과거분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 이런 것들이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명사 뒤에서 to 부정사가 또 명사를 수식해요. 이게 흔히 형용사적인 용법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명사에 대한 수식 구조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이제 한국말로 제시되는 서술형 문장들을 이 명사 뒤에 수식 구조를 어떤 패턴으로 써야 할 것인가는 그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제시된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써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를 뒤에서 설명해주는 to 부정사 구조, 그리고 분사 구조들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Mr. Kim이라는 사람이 the right person 보죠. 딱 맞는 사람인데 to do the job.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완벽한 사람이에요. 딱 맞는 사람이에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동사하고 보호하고 요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을 때 이 to 부정사는 두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하나는 부사적인 용법, 그때는 목적의 의미에서 해요. 뭐뭐 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지금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 또는 to 부정사 할 명사. 이건 어떻게 구별하느냐? 방법은 없어. 해석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밖에는. 해석을 통해서 지금 이 to 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에, 그래서 목적의 의미, 뭐뭐 하기 위하여 그 의미인지, 아니면 명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는 명사, 뭐뭐 할 명사라고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 해석인지. 자, 이것이 is the best place, 가장 좋은 장소예요. 보호가 나왔죠. 그 다음에 자, 이때는 보면 그 불꽃놀이를 즐기기 위한 의미 해석 얼추 가능해 보인단 말이지. 근데 더 정확한 해석은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명사를 수식하는 의미 해석이 좀 더 정확한 이 문장에 대한 구조 파악과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예를 들어 목적의 의미다.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도 한국말처럼 돼 보인단 말이죠. 근데 목적의 의미일 때는 좀 더 구조가 그 해석하는 형태나 패턴이 조금 더 다르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명사를 수식해서 이걸 즐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그 다음에 nothing이라는 구조가 나오죠. something이나 nothing이나 anything처럼 이렇게 thing이 붙어 있는 명사들은 첫 번째 형용사도 뒤에서, to 부정사도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othing to see 하면 이 지역에는 볼 게 없다, 볼 것. anything to drink, 마실 것이, 뭐 마실 거 좀 드릴까요? 그렇죠? 마실 것.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way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 명사들이 뒤에 to 부정사의 수식을 항상 받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뭐 하는 방법, way가 뒤에 to 부정사를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기회라는 명사 chance, 이 기회도 뭐뭐 하는 기회,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 ability라는 명사도 to 부정사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 권리라는 명사 있습니다. 그럴 때 the right, 이 권리도 항상 투부정사를 데리고 와서 투부정사 할 권리.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두면 서술형을 쓸 때도 문장을 파악할 때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오래된 물건들을 reuse, 재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자, there is no reason,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숨길 이유죠.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서는 숨길 이유가 없다. 그래서 reason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I have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이 있는데 to take care of, 해야 할. 이 take care of는 이제 원래는 어떤 걸 처리하다 또는 사람을 돌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there's a bench, 의자인데 to sit on, 앉을 의자죠.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어법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자면 bench라는 명사 뒤에 to sit 이렇게 해서 밑줄 그어두고 어법상 틀린 걸 찾아라 또는 뭐 틀린 문장의 개수를 찾아라 이럴 때 이렇게 그냥 대충 보면 맞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항상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뒤에 동사가 자동사인지 아닌지. 쉽게 말하면 보세요. sit 뒤에 bench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갖다 놔보세요. sit a bench 이렇게 쓴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왜? sit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디 앉다 그럴 때는 sit on이라고 써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I 뒤에는 전치사 on이 지금처럼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 어법에서 판단할 때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밑줄이다. 그럴 때 이 뒤에 전치사가 필요한 형태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앞에 있는 수식받는 명사를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놔보면 쉬워요. 밑에 예를 보면 자, you need to find friend, 친구를 좀 찾아야 돼. 어떤 친구? to talk. friends를 뒤에 놔보세요. 예를 들어서 to talk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talk은 자동사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그러면 전치사 with가 필요하다라는 어법을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talk friends라고 써놓으면 뭔가 이상하죠. 왜? talk은 뒤에 to나 with가 따라와야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전치사 with가 필요하다. 이 녀석은 패토나에서 꼭 기억을 합니다. 시험에서 항상 묻는 패턴이 출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패턴들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사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분사들입니다. 물론 이 분사라는 건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결국은 형용사 역할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분사를 두 개를 쓰는 이유가 뭐뭐 하는이라는 능동의 의미일 때는 현재 분사로 뭐뭐 된, 뭐뭐 되는이라는 수동의 의미일 때는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해서 그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로 수식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건 사실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뒤에 다른 수식 구조들을 달고서 함께 나올 때는 반드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게 되고 이 수식 구조를 판단하는 게 어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서술형에서 영어식의 어순과 구조로 그 문장을 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이번의 문장을 보면 보세요. 소파에 카우치에 앉아 있는 소녀. 한국말은 소녀라는 명사 앞에서 카우치에 앉아 있는. 그렇죠? 근데 이걸 영어로 서술형으로 영어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카우치에 앉아 있는 sit, girl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수식 구조는 이런 구조를 보자마자 아, 소녀라는 명사 뒤에서 어떤 소녀? 카우치에 앉아있는 소녀죠. 어디에? 카우치에. 이렇게 수식 구조를 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녀가 앉아있다. 아, 이건 능동의 의미구나. 그러면 ing로. 근데 만약에 뭐 집인데 10년 전에 지어진 집이에요. 한국말은 지어진 집이라고 또 앞에서만 수식하지만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 집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시키자. 그래서 지어진 거죠. 10년 전에. 이게 영어의 어순이고 구조란 말이지. 그럼 집이 지어지다라는 수동의 개념이니까 이때는 과거분사. 그래서 built 같은 구조로 수식을 하고 아까 앉아있는 능동이니까 sitting, ing 현재분사로 수식을 하는 거죠. 그 개념만 잘 알고 그렇게 문장을 분석하고 서술형으로 써낼 수 있으면 된단 말이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봅시다. 첫 번째는 barking dogs, 짖는. 항상 그리고 짖는 개는 절대로 물지 않는다. 겁이 많아서 오히려 짖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년인데 어떤 소년가 하면 sitting 앉아있어요. 카우치 앉아있는 소년은 저 소년은 is my old sister에서 누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she put 여기서는 과거형이겠죠. s가 안 붙었다. some eggs를 어디에 into the boiling d를 지웁니다. 그래서 boiling water면 끓고 있는 물에 우리가 이 현재 분사라는 게 뭐뭐 하는 능동도 있지만 진행의 개념으로 써요. 진행과 능동 그리고 과거 분사는 이제 이미 그렇게 완료된 그리고 수동의 개념으로 쓴다. 이렇게 구별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 안에다가 계란 몇 개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the woman 다음에 ing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문장을 분석할 때 명사 뒤에 ing나 과거 분사가 나온다. 모두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 앞에 관계 대명사들이 생략된 구조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ing는 능동의 의미를 수식하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수식한다. 그래서 water fountain까지 저 분수대 앞에서 노래를 또는 부르고 있는 그 여자는 looks happy 행복하게 보인다. 그가 내게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not인데 say가 말하다 있지만 표지판이나 뭐 이런 걸 보면 표지판이나 뭐 지금처럼 뭐 노트나 쪽지 같은 것이 saying 한다라는 건 말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그래서 I love you라고 적혀 있는 쪽지죠. 쪽지가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한 수동의 개념이 되겠죠. 군인들이 were rescued. 결국에는 마침내 구조가 되었다.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the picture라는 명사 뒤에 stolen이라는 과거 분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그림인데 그림이 전시회에서 도난을 당했다라는 수동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전시회에서 도난 당한 그림이 was found 발견이 되었다. 자, there were lots of fallen leaves가 이제 주어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fallen이라는 과거 분사가 나오는 건 지금은 수동의 개념보다는 완료의 개념. 바닥에 이미 떨어진 나뭇잎들이죠. 많은 나뭇잎들이 on the street 거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분사라는 게 이제 지금처럼 완료된 의미 또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why don't 우리가 pick up the trash 쓰레기를 좀 줍는 게 어떨까? 어떤 쓰레기라는 게 thrown by people이죠. 이 thrown이라는 과거 분사가 결국은 수동의 의미를 수식해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가 버려진 거니까. 그래서 수동의 과거 분사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분사라는 게 이렇게 exciting이나 excited처럼 이렇게 ing나 과거 분사형의 똑같은 분사형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사람의 감정, 사람이 뭐 관심을 갖고 실망하고 흥분하고 뭐 즐겁고 기쁘고 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분사라고 일반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일반 동사에서 나온 이제 분사형들은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의미관계로 구별을 해주면 되는데 이 녀석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거냐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냐. 그래서 대부분 이 일이형의 분사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주로 사람 명사를 수식하게 돼요.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근데 ing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감정을 만들어 주는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명사가 주로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그 테니스의 최종 경기나 결승전이 was exciting 했다. 즉 우리를 여기서 exciting이라는 거는 이 신이 나고 아주 흥분되는 감정을 매치가 최종 경기가 일으키다.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근데 그걸 보는 팬들은 그런 감정을 느낀 거죠. 그래서 excited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느끼다라는 개념이면 excited를, 그 경기가 느끼게 만들다라고 하면 exciting을. 그래서 아주 신이 났다 또는 흥분한 팬들이 호레이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만세라고. 자, 그의 초기의 그림들은 were very interesting, 흥미를 끄는 거였죠. 우리에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근데 나는 지금은 거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interested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거고 사람이. 자, 선생님이 토론해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스토리, 지루하게 만드는 스토리죠. 이야기죠. 지루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듣던 학생들은 지루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bored students, 지루함을 느낀 학생들이 fell sleepy, 졸리는 걸 느꼈다. 졸음이었다. 자, 그 다음에서 nothing, 아무것도, 어떤 것도 was more embarrassing, 이것보다 더, embarrassing은 당황스럽게 하는, 더 당황스러운, 이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없었다. 이게 가장 당황스러웠다. 근데 나는 그래서 embarrassed, 당황스럽게 느낀 거죠. 그래서 about the result, 그 결과에 나는 당황스럽게 느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어떤 녀석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표현인지를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실망감을 느끼다라고 할 때 disappointed, 또는 어떤 결과나 무언가가 실망감을 주다 그러면 disappointing,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에 만족감을 느끼다라고 하면 satisfied, 또 음식이나 무언가가 사람 어떤 만족감을 주다라고 하면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고 주다 그러면 satisfying,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에 놀라움을 느끼다 amazed, 또는 이제 그림이나 아주 멋진 풍경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다 그러면 amazing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감정 분사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할 거는 이제 아까 본 대로 우리가 일반 동사의 분사형을 판단할 때는 의미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로 구별을 하되,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형들, 아까 excited와 exciting처럼, 그러면 누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인지를 뜻을 가지고 기억해도 좋겠지만 암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감정을 느끼는, 주로 사람이 나올 때는 일이형의 분사들,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느끼게 만드는 이라고 하면 일반 명사들이 주로 나올 테고 ing형의 감정 분사를 써야 한다. 자, 여기까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어구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